승리의 사람을 우리는 친박이라 부른다. 경선 때부터 함께한 실세 친박 중에 눈에 띄는 이 남자, 유정복 의원. 누구인가? 누구긴 친박이지. 그것도 엘리트 친박. 1994년 최연소로 김포 분수되고 나서 최연소 구청장과 시장을 지냈다. 삼선 의원인데다 용식신부 장관까지 지낸 이 양반은 지난 17대 경선 때 박근혜 비서실장을 지낸 농익은 친박이다. 박근혜 퀸메이커들의 화력이 궁금해. 박근혜의 친복 유정복 의원을 만나보자. 네, 박근혜 후보의 복심 중에 복심, 유정복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윤창중 대표한테 뭐 좀 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아주 뭐 정말 대단한 그 말씀을 하시대요. 보니까 그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그렇게 과감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 좀 놀랐어요. 암기력이 대단하시죠? 기억력. 네. 저도 중간에 끊지 못해서 네. 죄송합니다.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박앵커 백두산 부대 출신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 그랬죠. 백두산 부대 나오셨다고요? 네, 21사단. 네. 거기는 뭐 확실하죠. 백두산 부대는. 뭐 완전히 부산보다도 더 멀더라고요. 저는. 수안강에서 배 타고 네, 배 타고 한참 가서 또 거기서 또 배 타고 새마을 상해는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단본부 중앙선대위에서 직능본부장 지금 맡고 그게 어떤 일입니까? 직능? 예, 이제 직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회 많은 조직 중에서 직업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행동 영역과 관련된 모든 조직 단체들이 이제 만여 개가 넘는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는 뭐 수백만 명의 회원, 수십만, 수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의 전국이 다 직능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직능 단체에 대해서 후보를 이제 제대로 알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직능 단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어떤 경우는 같이 해소해 나가면서 후보의 그 이미지를 이제 각 직능대 제대로 이해해서 공감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기능이 이제 직능 본부장의 역할이죠. 아, 중요한 역할이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에요? 얘기를 했는데 네. 표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병 가서 전투에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포병입니다. 부분이고 예. 포병이 전 보병. 네, 보병. 예. 그런 기능이고 정책이나 뭐 이제 홍보나 이런 거는 하나의 공중전이라든가 수단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실제 전투에 임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이죠. 아,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그러네요. 뭐 조절도 하고 이제 우리 직능본부의 모든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각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제 곧 이번에 그 선대위원장의 송호근 교수가 이분을 영입한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아직까지 진행상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각계에 좀 덕망 있고 또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국민들로부터 신망받고 또 선거 국면에서도 좀 더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이나 정체성 이런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시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단계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중도 개혁이라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진보도에 가까우시고요. 글도 보면은 그리고 또 김지아 시인도 또 영입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뭐 제가 이제 이런 영입 부분과 관련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인사 영입을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도 이번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드디어 캠프에 합류하셨는데 만나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못 만났습니다. 이분 합류도 계속해서 노력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럼요. 이제 우리가 뭐 사회 대통합을 얘기하고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데 우선 당내 인사들이 당연히 이런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다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후보하고 가까이 있지 못했던 그런 많은 당내 인사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태희 전 경선 후보, 임태희 실장, 그 다음에 김태호 의원 다 같이 이번에 껴안게 들어갔는데 유독 이재우 의원, 정몽준 의원 여기는 왜 껴안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 뭐, 껴안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도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경선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신의 정리 문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도 새누리당에 다 소중한 자산이고 또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맡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에 대한 애정과 또 당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내에 합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은 뭐 아니 본인들이 당원 지금 모두가 이게 중요한 얘기가 두 분이 거절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박근혜 후보가 손을 안 내미는 겁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죠. 제가 뭐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안 내미는 걸로 지금 다 알려져 있는데. 뭐 꼭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께서도 박근혜 예. 후보가 마음을 닫고 있는 거 아니냐?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공식적으로도 누구도 다 당내 인사들 다 참여하기 위한 선대위가 구성돼야 된다고 이미 그 기본적인 생각을 밝히셨고 또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척점에 어떻게 보면 당 내에서 있었던 이재호 의원, 그죠? 정몽준 의원은 뭐 꼭 대척점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이분들을 껴안았을 때 진정 당내 화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두원 의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김문수 지사의 따르는 그 또 김용태 의원이나 예, 신조 의원, 차명주 의원 이분들도 영입해서 좀 이분들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여기 와서 밝혔는데 왜 그런 거는 근데요, 자꾸 영입이라고 하는 표현. 영입은 아니죠. 우리 당내 인사기 때문에 캠프로 어떻게 좀 일을 정상적으로 당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분들이 다 역할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캠프에서 지금 아직 이제 우리가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은 단계고 네. 이제 몇 명의 급한 주요 그 직위만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부분이고 네. 의원들이 또 다 참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입 차원보다도 정당이라는 것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 있는 조직체가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정당의 소속 구성원이 당원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적재적소에 뭐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이고 누구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이재호 의원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시죠? 어떻습니까? 그거 좀 보셨습니까? 그런 감정까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네. 때에 따라서는 뭐 정책적으로 볼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감정적으로 좀 속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재호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지만은 큰 그 어떤 국가의 해야죠. 미래를 새롭게 건설해야 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사근 치원이라고 가까우에 있는 것부터 먼저 챙겨야죠. 그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네. 예, 근데 일단 뭐, 예. 당 내부터 다 합하고 그 다음에 보수 진영을 또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진당이라든가. 예.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흔히 이제 선거를 치를 때 보면은 우리가 뭐 연대, 통합 이런 문제를 갖다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슷한 그 정당 간의 선거 공학적인 통합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뭐 그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연대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이 정치 세력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진실한 정책을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을 스스로 높여나가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정체성을 같이 하고 정치적 철학 이념을 같이 하는 제 세력이 뭉치도록 하는 게 본질적으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선진당이나 또 다른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정당하고 앞으로 연대하는 가능성은 물론 충분히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야당의 경우도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단일화 문제든가 뭐 앞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난 4.11 총선을 보면서 민주당하고 이제 통합진보당의 선거 연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너무나 이념적인 정책적인 다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선거공학적으로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사실 지금도 정치권에 많이 불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 국회 진출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극명하게 다른데도 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정당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선거연대 같은 거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시하고 희망을 주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앞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거연대 문제는 뜻을 같이 하는 제 세력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양자 대결에서도요. 일부 언론 조사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충격적인 내용이겠지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비상 히든 카드랄까요? 대응 대책 이런 것들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이제 선거에 임하면서 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죠. 그리고 또 할 수 차이가 있는 10%까지 났네. 저기는 어디 조사인지 모르겠는데. 예, 할 수 있는 리얼미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지금도 이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은 참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다 그런 이제 변화가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지지율만 놓고 일희일비하기에는 사실상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 그러면 자만하게 되고 낮으면 그럼 좌절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국민에게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를 알리고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되 그러나 이제 분명히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분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지금 단일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분이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어느 쪽이 조금 더 손쉬운 상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두 분을 좀 분석 나름대로. 네, 그거는 분석해서. 사람마다 다 달리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손쉽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이 순간적인 단기간 내의 판단보다는 종합적으로 쭉 해왔던 정치 역정과 행적과 그다음에 그 당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문화가 돼야만이 우리 정치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두 분이 어떤 형태로 단일화가 되던 사실 상당히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으로 단일화된다면 그럼 안철수 후보의 모든 지지세나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지향점 이념하고 같이 동시에서 판단돼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흡수가 하는 문제가 없고요.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또 과연 이 실체는 과연 과거에 우리가 검증해 볼 수도 없었고 어떤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사실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감각적인 투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게 되거나 또는 기분상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새누리당의 자만, 아까 경계하셔야 된다. 박근혜 후보의 또 오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요. 이런 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반영이 아닌가. 거기다가 얼마 전에 또 홍사덕 선대위원장이나 송영선 의원이나 이런 또 항상 이 새누리당이 돈하고 옛날 차떼기부터 시작해서 돈하고 자꾸 안 좋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도 있었고 전당대회. 근데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이런 부분을 넘어야 되는데요. 정치권 전체가 사실 전부 다 혁신해야 될 부분이죠. 굳이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도 같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근데 새누리당에만 특별히 좀 많이 터졌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치권 전체가 정말 반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쇄신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고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은 송구스럽고 또 매우 유감을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난감하게, 후보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사실 네. 박근혜 후보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분이고 네. 또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인데, 과거에 당대표 시절에 오죽하면 당의 주요 보직자들을 고발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엄격하신 분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의 구성원 모두가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격신을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3가지 큰 위원회를 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네. 그 다음에 정치 쇄신 특별위원회를 둬갖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이런 장치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국민 대통합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큰 이제 비전을 제시해 놓는 거죠. 하여튼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면 새누리당이 꼴 보기 싫은 이유가 그 캠프 관계자들이나 새누리당 그 사람들이 이미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자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는데 끝까지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은 진짜 당이나 후보를 진짜 생각하고 또 소위 말하면 측근 얘기하는데 그건 측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대선 승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자만할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끝까지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 와서 내가 꼭 이 얘기는 하려고 했다. 박근혜 후보 필승 전략이라든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너스입니까? 네,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면 유권자들은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다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제 지역 선거도 많이 치러보고 또 대선이나 다른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거를 할 때 그 후보는 좋은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또 다 할 수 있다고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즉 누구나 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고 비전을 다 제시하고 그래서 이 부문은 다 그렇게 큰 차이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얘기하느냐를 잘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느냐를 봐야 된다. 즉, 그 얘기하는 사람이 어떠한 정치 역정을 살아왔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좋은 얘기는 다 하고선 안 지키기 때문에 정치 불신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누가 지키는가.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해서 약속을 만드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그분이 살아온 정치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신뢰를 중시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생명처럼 생각해서 한 약속은 지키고 그걸 보고 판단해야지 누구나 다 잘한다는 얘기만 갖고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지난 14, 15년 동안 해온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제 정치 역정이 좀 짧으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거고.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분의 정치 역정을 잘 봐달라.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아이일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안달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는 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그리워합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오늘은 빨리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